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전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누가 나 대신에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그런 때는 대부분 내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대에 대해 최대한 예의는 차리면서 애둘러 말하고 싶을 때, 특히나 다른 이의 입을 빌어서라도 꺼내기 힘든 말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걸 역이용해서 남편의 입을 통해 남편을 앵무새처럼 이용해 먹는 저희 신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앵무새 같은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도 결국은 시누이들 덕이었다라고 할까요? 시누이들이 남편을 잘 포장해 두어서 제가 남편의 그 잘 쌓여진 포장지에 혹해서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났어요. 일반 사무직이었고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라서 상당히 바빴죠.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들 예민하기도 하고 서로 자기 일하기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른 남자 직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친절했어요. 또래의 남자들과 다르게 담배를 피우지도 않아서 일 중간중간 쉴 새 없이 밖을 오고 가며 흡연하는 남자들과는 달리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목까지 일해주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회사 내에서 인기남까지는 아니어도 결혼한다면 저 사람 정말 괜찮겠다. 아니면 나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다. 라는 말이 여자 직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 또한 너무 괜찮아 보여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남편이 지나치게 되거나 같이 오랜 시간 마주하고 일을 할 때면 너무나 좋은 향이 났어요. 다른 남자들과는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하얗다 못해 파란 와이셔츠하며 그때 유행을 타면서도 깔끔한 헤어스타일, 진하게 나지 않으면서 잔잔하게 스치는 좋은 세제 냄새까지 완벽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입만 열면 똥냄새, 지나가면 땀냄새, 스치면 호레비 냄새뿐이었거든요. 그런 남자들 사이에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얼굴이 뛰어나지 않아도 확연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을 참 예쁘게 했어요. 꼭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건가? 드라마를 많이 보나? 여자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보나? 하는 의혹이 들 정도였습니다. 일례로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기침을 좀 했습니다. 바로 옆자리였던 저만 알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없으면 절대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잦은 기침을 하고 표정이 어둡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외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이 서류 가방에서 뒤적뒤적 약을 하나 꺼내더니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통이 잦아서 가끔 먹는 건데 감기에도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라고 하면서 건네는데 바로 옆에 있던 제가 괜히 심쿵했습니다. 물론 기침하던 여직원분은 이미 기혼자셨고 애가 둘이나 있는 워킹맘이셔서 회사 내 남자 직원분들의 관심 외에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생색은 내지 않으면서 아주 산뜻하고 쿨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괜히 제가 더 반해서는 감기 걸린 사람 옆에 두고 얼굴이 벌개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한 번씩 흘끔흘끔 그런 남편을 볼 때면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애인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은 일찌감치 접었답니다. 그러다 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회사에서 단체로 모두가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근처에 큰 일식집이었어요. 술자랑밖에는 내세울 것 없는 회사 상사 덕에
억지로 술을 많이 마셔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고, 전 숨이라도 돌리려고 잠시 밖에 나와서 찬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때 남편은 숙취 해소제를 잔뜩 챙겨서는 다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주치게 되어 꾸벅 인사를 했더니 바로 제게 숙취 해소제를 건네주더군요. 그리고는 바로 안 들어가고 제 옆에 앉아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식하면서 준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그때도 문자를 엄청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회식한다고 혼자 계셔서 심심하시겠어요. 연락도 자주 주고받으시는 것 같던데 여자친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친구요? 아니에요. 여자친구 같은 거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예요, 누나. 누나들이 이것저것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답변하느라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존재가 누나임을 확인한 저는 괜한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막 문자를 이어서 주고받다가 갑자기 어딜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시 달려와서는 제게 아이스크림을 건네는 겁니다. 제가 숙취해소제도 잘 안 마셔서 입이 쓴 것 같아서 주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더 같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시 회식 자리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그 추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떠들어댔습니다. 중간에 제가 추워하자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서 건네주고 이래저래 제가 봐온 모습 그대로 너무 눈치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꼭 제 맘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갈 때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만나고 계신 분 없으면 저랑 만나보는 거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또 남편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남편은 잠깐만 이라고 하며 양해를 구하고는 한동안 메시지를 나누다가 바로 제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죠.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은 제가 봐온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척하면 척, 죽이 너무 잘 맞았고 꼭 제 머릿속을 복사해서 남편에게 다 준 것처럼 남편은 저의 모든 것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무속인인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데이트를 할 때 길을 가다가 잠깐 뭘 보기만 해도 그걸 사와서는 선물하거나 목이 마른 듯해 뭐 좀 마시고 가자고 하려면 이미 카페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놀랐던 부분은 제가 구두를 신고 만났었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니 발이 너무 아팠어요. 아픔이 느껴질 때쯤에 밥을 좀 일찍 먹자고 레스토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을 때 손을 닦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반창고를 사와서 제 발에 붙여주었어요. 정말 이만큼 하는 로맨티시스트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었고 빨리 이 남자 내가 잡아야겠다는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 라는 말을 먼저 꺼내려고 나를 잡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술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잔을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때 중간 길에 있는 놀이터에서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놀이터에 다다랐을 때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반대로 반지를 꺼내며 제게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놀라다 못해 정말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걸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야 뭐야 싶었다니까요. 그렇게 프로포즈까지도 선수를 빼앗긴 채 전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고 그때에도 남편은 메시지를 몇 번씩 확인하고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들과 말이죠. 누나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나가 3명이나 있다는 것을요. 남편 말로는 남편이 막내라서 어릴 때부터 누나들한테 엄청 맞고 컸다고 했는데 실제로 뵌 누나들은 너무나 여리여리하고 청순한 느낌이었습니다. 꽃도 못 때리게 생긴 모습이었어요. 투박하게 생긴 남편과는 다르게 신우들은 하나같이 예뻤습니다.
정말 친누나들이 맞을까 싶게 말입니다.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누나 세 분이 모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도 배우자와 동석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혼자만 나오셨길래 일이 많이 바쁘신 분들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에 신우들의 배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두가 참 대단했어요. 한 분은 의사, 또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자산이 꽤 있으신 분이셨고 또 나머지 한 분은 한의사였습니다. 그 미모들이면 정말 그런 대단한 분들이 금방 채가긴 했겠다 싶었죠. 그리고 양가 집안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시댁 시부모님들은 말씀이 많이 없으셨고 대화의 주도는 거의 신우들이 했어요. 저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시는데 꼭 취조당하는 느낌이었다랄까요? 우리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너무 여려서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요즘 선호하는 상남자? 뭐 그런 거 택도 없어요. 그런데도 괜찮나 봐요. 게다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서 여자 맘 진짜 몰라요. 완전 쑥맥. 딱 하나 괜찮은 건 애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말이라면 깜빡 죽었거든. 아마 죽는 신용하라고 해도 할걸? 그렇게나 누나밖에 모르는 애야 얘가. 우리가 사이가 정말 좋거든요, 형제들끼리. 아, 올케는 여동생만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럼 남매 간의 정 이런 건 모르겠네. 앞으로 우리 동생이 너무 누나들 챙긴다고 질투하는 거 아닐까 몰라. 미리 말해두는데 그럼 못 써요, 못 써? 장난투로는 말하셨지만 앞으로 내 동생이 너보다 누나들한테 더 신경 써도 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라는 듯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어색한 자리이니 그저 분위기 풀려고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한 예감은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스멀스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결국은 결혼은 신부를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와 남편의 결혼에 저의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누이들의 플랜과 구상으로 짜 맞추어진 행사일 뿐이었어요. 너무나 들뜬 마음으로 드레스를 보려고 남편과 퇴근 후 샵을 돌아다니는데 그때도 남편은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제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너무 입고 싶었던 드레스를 가리키면서 다른 거 고를 것도 없다. 난 결혼하면 무조건 이 드레스 입으려고 했었다. 라고 말하자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한참을 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첫째 누나가 궁금하대서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천박해 보인대. 가슴 쪽도 다 파여있고 가격도 오버고. 자기 키가 작으니까 이거 입으면 너무 신부가 땅딸만해 보일 것 같다고 절대 안 된다는데? 어? 아니 여기서 언니 의견이 왜 중요해? 내 결혼식인데? 이거 내가 진짜 옛날부터 봐왔던 드레스란 말이야. 난 이거 아니면 싫어. 그러자 제 마음을 귀신같이 잘 알던 남편은 어디 간 건지 드레스 바꾸지 않으면 결혼 없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나 말 들어서 나쁜 적 한 번도 없었다고. 윗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면서 드레스 별거 아니니 바꾸라는 거예요. 너무 세상 단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바꾸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고 결혼 파토나는 경우가 많다길래 할 수 없었어요. 드레스를 포함해서 신혼집이며 식장이며 모든 것이 결국엔 시누이들의 초이스로 되었습니다. 화내고 울고불고 난리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잘난 분과 결혼한 잘난 분들이 하시는 말이니 다 이유가 있겠지 라고 납득하게 되었어요. 신우들도 바쁘고 시간 없을 텐데 일일이 제 결혼을 신경 써주는 셈이니 서운함보다는 고맙게 생각해야 되려나 싶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식을 치르고는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분명히 저와 남편은 신혼여행지로 하와이로 정했는데 비행기표를 보니 오사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이거 표가 잘못된 것 같다. 큰일이다. 하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하와이가 요즘 날씨가 안 좋다고 둘째 누나가 오사카가 좋다면서 신혼여행 못 갈 뻔했는데 누나가 미리 예매해둔 덕에 갈 수 있었어. 엄청 잘 됐지? 역시 누나들이 성견지명이 있다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했지만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무슨 가족여행도 이렇게는 안 갈 것 같은데 너무했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들도 일본 여행 가고 싶어 했었다면서 누나들도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주둥이를 맞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여행지에 막상 오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숙소도 예뻤고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았고요. 하지만 좋은 풍경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도 남편의 메시지는 끊임이 없었죠. 중간중간 전화통화도 어찌나 자주 하는지 점점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니 신혼여행에 괜히 기분 잡치지 말고 신경 쓰지 않으려 애를 썼죠. 그러다가 그 거슬리는 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고대하던 첫날 밤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씻어줄 만한 이벤트까지 남편이 준비해서 펼치고는 둘만의 오붓한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 중에 그 어두운 침실에서 계속해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들이었고 남편 또한 저와의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도중에 남편을 침대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소리를 꽥 질렀죠.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느 정신병자가 첫날 밤 침대에서 관계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아? 당신 신혼여행 와서 딴 여자랑 바람 피워? 아님 그 문자가 지금 나랑 이러고 있는 것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야? 아까부터 거슬렸는데 누구야 대체? 그러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꼭 침대에 저와 남편 둘만이 아닌 시누이 셋이 같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문자 내용. 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디를 만지고 어떻게 하고를 보고 있는 듯이 신우들이 남편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당신 신우들 아바타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아니, 할 말이 없네 진짜. 이 여자들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앵무새도 아니고 아까 중간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귓속말한 것도 신우이가 시킨 것 중에 하나였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내가 경험이 없어서 누나들이 신혼여행 갈 때부터 걱정이 컸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본다는 게 그렇게 됐어.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나들 안 이상해. 다 나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죽 걱정됐으면 누나들이 신혼여행까지 따라와. 전 남편의 마지막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들이 오사카로 예약을 했던 건 자기들도 같이 오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때 저희 룸이 702호였는데 702호에 신우들이 묵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글맞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 짐을 싸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절 잡으려고 안절부절 못하다가 또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더 화나서 무조건 이 결혼 파투다. 난 집에 갈 거다 라는 생각으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 앞에는 3명의 신우들이 절 붙잡았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제가 유난이라면서 말이죠. 전 상식과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인간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나가고 있는데 그때 막내 신우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제야 자기들이 진짜 잘못했다면서 여기서 다들 집에 돌아갈 테니까 제발 남은 신혼여행 기간 잘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나마 상식 있게 말하더라고요. 뒤늦게 남편도 옷 갈아입고 나와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정하고 다시 짐을 들고 룸으로 갔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신우들이 제게 막 해명을 하는데 어찌나 말들은 청산유수인지
그땐 저도 납득을 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여자 경험이 너무 없어서 너무 몰라서 제가 실망할까봐 한 수 가르쳐 준다는 게 남편이 중간중간 계속 연락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상해 보이는 거다라면서 말이죠. 그렇게 듣고 보니 신우들은 도와주려는 거였는데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던 거였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우들은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는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 돌아와서 지인들이 신혼여행 어땠냐고 물어보면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신우 셋이 따라왔었다라고 하면 다들 기겁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마마보이 같은 누나보이인가 싶었습니다. 너무 누나들 틈바구니에 기에 눌려 살아와서 그렇게 돼버린 것인가 싶었죠. 그래도 어엿한 성인이고 제가 여태껏 봐온 남편의 모습들이 있으니 속단은 이르다 판단하여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남편에게서 신우들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어요. 처음에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얻었었는데 거리가 어떻고 풍향이 어떻고 입지가 어쩌고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이 마음에 들어하질 않아서 남편 의견을 많이 따라 집을 옮겼어요. 회사와는 좀 거리가 있으면서 저희 친정과는 많이 멀고 이래저래 제 맘에는 안 드는 곳이었죠. 그래도 남편이 다 생각이 있고 거의 남편 돈으로 마련한 곳이라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든 돈 낸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그 집의 선택의 이유를 얼마 안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지집 드나들듯이 신우들이 저희 집에 들르는 거예요. 분명 자기 가정들도 있고 바쁘실 텐데 말이죠. 그리고 올 때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니 첨언을 하시면서 어머, 올케. 이 인테리어는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요즘에 누가 이런 색으로 벽지를 해.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조명. 처음부터 달려있었던 거지? 나이도 어리면서 이걸 그냥 뒀어? 다른 조명으로 사서 바꿔. 그래야 눈에도 좋고 이쁘고 그렇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세상에나. 이 냉장고 왜 여기 걸로 샀어? 나한테 말하지. 여기 거 말고 다른 데 거 있잖아. 요즘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가격 때문에 이런 걸로 샀어? 올케도 참 짜다. 참, 내 동생이 해왔으면 적어도 가전제품 채울 때 좋은 걸로 좀 채우지 그랬어. 안목하고는. 얼마나 귀 따갑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는 바꾸고 집 해왔으면 채우는 가구라도 비싼 걸로 하라는 둥 저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제가 집을 안 해오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놈의 신우들이 집은 남자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바락바락 남편을 털어대서 할 수 없이 성화에 못 이겨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도 성화더니 이렇게나 생색내려고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냉장고도 한 번씩 와서 뒤져보고는 제가 음식 솜씨가 없다는 둥, 고향이 달라서 그러는 거냐는 둥, 별 트집을 다 잡고 혹여는 남편의 입을 빌어서 이어서 지적해대는데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누나들이랑 사는 거 아니고 이제 저랑 사는 거라고 말이죠. 당신 누나들이랑 천년만년 끼고 살 거야? 나랑 결혼했잖아. 그리고 누구랑 더 오래 살 것 같아? 그것도 나겠지. 그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당장 그것도 나지.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당신한테 이로울 것 같아? 그것도 나지. 안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형제들은 다 별개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경 써야지. 그 전까지 신우들이 도와줘서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제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 둘만 합세해서 열심히 살면 돼. 그러니까 누나들 입김 그만 신경 써. 당분간 핸드폰 압수야. 누나들 연락 답변은 당신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 남편은 제가 훈계하듯 이야기하자 금세 수긍하였고 자동적으로 제게 핸드폰을 맡겼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의 핸드폰에 이제까지의 내역들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들이 남편에게 이래저래 조언을 해줘왔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조언이라기보다는 진짜 앵무새 취급을 했었더라고요. 아주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남편과 만나기 전부터 말입니다. 남편에게 술 먹었을 때 여자 직원들 챙기는 법이나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실시간으로 알려준 모든 것들이 제가 남편에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물며 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반했던 제 옆 직원에게 감기약을 준 것도 다 시누이들이 시킨 거였어요. 그래야 좋은 여자 빨리 잡아서 결혼한다. 너 안 그러면 평생 혼자 산다.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한시도 남편과 신우 간에는 대화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게 고백을 했었던 것조차도 다 시누이들이 시킨 거였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된 거냐? 지금 어디서 무슨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여자가 널 거기로 부른 거 보니 고백할 것 같은데 나중 되면 너 책 잡힌다. 네가 먼저 선수 쳐라 등등 말도 아니었어요. 전 그저 신우들이 예쁘게 포장해 놓은 남편의 포장지를 보고 반했던 것인 거죠. 게다가 추가로 알게 된 건 그렇게 제게 훈계질을 하고 남편을 앵무새 부리듯 하던 신우들의 자존감의 원천, 그녀들의 배우자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새 시누이들 모두 그 능력 있는 배우자들과 결혼했었던 것은 맞으나 현재는 모두 이혼하고 돌싱이었던 거였죠. 어쩐지 상견례 자리에서 배우자 이야기만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던 게 단박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셋 다 모조리 이혼당한 이혼녀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속속들이 뒤지고 있을 때에도 신우들에게 쉼없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 내용 대부분이 당연히 저에 관한 것이었죠. 올케 요새 눈치가 어떠냐, 요즘 부부 잠자리는 어떠냐, 별의별 말도 안 되는 물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저급한 물음들에 하나같이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누나들이 알 거 없다. 부부 둘만의 이야기다. 앞으론 이런 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라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안 그러던 남편의 의외의 답변에 신우들은 어디서 건방지게 누나들한테 대드냐면서 남편을 어린애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저는 이제 진짜 성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니 이런 유치한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쐐기를 박았죠. 그 후부터는 아무 연락이 안 오길래 그래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연락 안 하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과한 시누이의 관심이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들이 우르르 집으로 찾아왔어요.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게 문자 보내는 게 내 동생일 리가 없어. 올케가 한번 말해봐. 이거 너지? 네가 이렇게 문자 보낸 거지? 어디 핸드폰 내놔봐. 그래서 제가 그때 입고 있던 앞치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내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네가 맘대로 내 동생인 척 보냈지? 어디 입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너 때문에 사이좋은 우리 남매 다들 대면대면 해줬잖아. 어쩔 거야? 이렇게까지 형제들 사이 틀어놓으면 좋아? 좋겠어? 어디서 이딴 게 굴러들어와가지고. 저에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남편의 핸드폰에 대해서 따져댔는데 저는 입이 10개라서 할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형님들은 시간이 그렇게나 많으세요? 각자 가정 챙기세요. 저희한텐 관심 좀 끄시고요. 저희 가정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형제 사이 이만하면 됐지. 맨날 연락하고 살 부비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형제가 일거수일투족을 핸드폰으로 공유하고 끊임없이 연락한답니까? 전 살면서 본 적이 없구만.
자매 사이인 저도 동생이랑 일주일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해요.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한답니까?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신우들은 억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저 제 말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면서 밥 먹고 있던 밥상에서 올려져 있던 삼치로 제 이마를 때렸고, 그걸 말리느라 남편은 뜨거운 국에 대어 소리를 질렀고, 그 모습에 아픈 남편을 챙기느라 첫째 신우는 달려가다 넘어지고, 전 맞은 대로 갚아주느라 남은 다른 생선으로 신우 얼굴에 패대기를 쳤습니다. 아주 아비규환이었죠. 방바닥에 음식물들이 잔뜩 늘어져 있던 상태에서 한참을 씩씩거리다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다 누나들이라나 뭐래나 개소리를 짓거리면서 말이죠. 후회할 거라면서 계속 남편에게 말을 남기곤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어질러진 집을 치우면서 말했어요. 봤니? 이게 네가 그리도 신처럼 맹신하는 네 누나들이야. 할 말 없으니까 교양이고 이성이고 다 버리고 냅다 무식한 행동하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뭘 배우고 뭘 의지하니? 인생 각자 사는 거야 진짜. 너 내 남편 계속하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기죽은 강아지 마냥 알겠다고 하면서 제 얼굴에 붙은 삼치 조각을 떼어 주었습니다. 더더욱이